또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국내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카이스트 교수의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빼돌리려는 중국의 천인계획과 스파이 활동이 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천인계획에 공개적으로 추적 및 검거 활동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그동안 너무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는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 경찰청이 발표한 뉴스 중에 중국의 천인계획이라는 프로젝트가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연구원이 최첨단 의료로봇 기술을 몰래 빼돌리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연구소가 10년에 가까운 연구개발 끝에 지난 2월 식약처 승인을 받고 상용화를 앞둔 상태로 시장 가치는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받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로봇 기술의 설계도면 대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중국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자료 1만여 개를 꾸준히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인은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보냈고 실제 선정되면서 상금까지 받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 중국인이 완전한 귀국을 위해 한국에 다시 잠시 입국했는데 국가정보원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전화에는 빼돌린 자료 1만여 개가 발견되었고 핵심 기술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국인은 경찰에게 천인계획의 기술을 제출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공개된 자료이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중국인을 출국 금지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처벌을 할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천인계획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2021년 새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천인계획에 대한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인 기술인력 중에서 중국의 천인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사람은 24명이다. 그리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나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참여가 확인된 사람은 20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44명이 확인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국방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도 8명이 있었고 베이징 이공대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인력이 4명으로 파악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일본 정부는 중국의 포섭된 기술인력, 중국의 기술을 유출한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인물을 극비리에 파악해왔는데 요미우리 신문이 특종 보도한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당시 이미 중국은 일본 정부의 추적과 통제를 피해서 2020년부터 한국을 새로운 타깃으로 전환했다. 한국의 기술인력이 중국의 천인계획의 주력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천인계획은 2008년 12월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해외 고급 수준 인재유치 계획입니다. 수천 명의 해외 과학기술자들을 유치해서 단기간에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 인재공작국에서 직접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단 2년 만에 총 1143명의 해외 인재를 영입했다고 자랑할 정도였으니까요. 영입한 해외 인재에게는 가족의 영주권도 발급해주고 배우자에게는 직장까지 주선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위안, 약 1억 7천만 원의 1차 정착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관과의 매칭 지원금까지 지원하는 등 엄청난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중국 정부가 천인계획을 확장해서 만인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천인계획과 달리 중국 내 고급 인재를 10년간 국가적 인재 1만 명을 키우고 노벨상 수상이 기대되는 과학자 100인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중국의 계획에 대해 10여 년 동안 넋놓고 당하고 있던 해외 국가들이 이제 와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호주 국책연구소가 천인계획으로 세계 600개 연구기관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천인계획은 연구비 제공을 빌미로 해외 연구인력의 연구 부정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있으며 기술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산업 스파이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11월 미국 검찰은 천인계획은 미국의 경제안보상 국익을 해친다라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할 정도로 명확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2018년까지 해외에 유출된 기술은 총 40건인데 그중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70%에 달하는 28건에 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 5천여 건의 기술을 한 번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천인계획으로 중요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기술 유출 방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외국 자금을 받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이 중국의 천인계획을 주시하면서 인재 사냥이 쉽게 앉게 되자 중국은 한국의 기술인력을 사냥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일본, 독일의 원천기술보다 원천기술을 새롭게 응용해서 신기술로 만든 한국 기술은 탈취하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선호하며 주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구속되어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자율자동차 주행 기술을 유출한 혐의입니다. 유출한 기술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주변을 인식하고 충돌을 회피하는 라이다 장비 기술입니다. 자율자동차의 중추신경계로 평가받는 핵심 기술입니다. 카이스트의 이모 교수가 유출한 라이다 기술은 10년 후에는 시장 규모가 1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의 유력 기술입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천인계획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중국에 제출한 연구성과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1년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천인계획에 직접 신청을 하였고 선발 이후에 핵심 기술을 빼돌린 범죄를 감안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입니다. 실제 이 교수는 천인계획에 선발되면서 정착보조금과 연구비들을 포함해서 1910만 위안, 당시 하나 약 33억 원을 받았습니다. 1심 이후 검찰과 교수 측은 각각 항소를 했고 지난 5월 2일에 항소심 재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33억 원을 받고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갖다 주고도 핵심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이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 해 약 1,300명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특히 원전 분야는 핵심 기술 인력들이 대거 중국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에서 2년 동안 260여 명, 두산중공업에서 80여 명이 퇴사했는데 상당한 인력이 중국 쪽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중국 상위권 전기차 배터리 업계의 연구개발 인력 절반이 한국인일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유출된 인력 중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계약 시에는 기본 3년에 본인이 원하면 언제까지 고용 연장 가능이라는 조건이었지만 막상 기술을 다 빼냈다고 확인이 되면 바로 계약 해지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까지 다 중국으로 유학을 한 상황에서 1년 만에 팽당하고 돌아오면서 한 가정이 도리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될 것을 짐작하면서도 초기에 제시하는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기술인력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대중국 외교관계상 중국에 위법한 기술 및 인력 유출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개인의 선택을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의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개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천인계획을 통해서 그동안 공들여 만든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한순간에 그대로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